안녕하세요. 초보 재테크TV 미스터 조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실제로 보험을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 또는 보험 설계사 말만 듣고 보험을 들었다가 낭패를 본 직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해약하고 돈만 날리고, 해약금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상해라든지 뭐 사망, 질병,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그 본연의 목적에 적합한 보험 상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왜 드나요? 우리가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드는 거지 따로 투자하려고 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보험은 보장에 중점을 두어 가입을 해야 되지 절대로 투자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거 하다가 망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떤 케이스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첫 번째 원칙은 투자나 뭐 이런 저축 뭐 이런 거와 절대로 혼합해서 하면 안 됩니다. 보험 그 자체로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저축성 보험 상품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저축성 보험 상품도 해당 그 금융기관에서 그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수수료율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약간 많이 가져가는 데는 7% 이상, 뭐 5%에서 7% 이상씩 다 수수료를 먼저 떼고 저축을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넣어도 실제로 7% 띱니다. 그럼 93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축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절대 의미 없는 그런 그 상품이고요. 다음은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가문이설로 우리를 설득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설득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그 투자성 보험이라든지 또는 저축성 보험은 이분들 회식 식사 대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상품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해당 수수료라든지 수수료가 요 보험의 실제 상해라든지 여러분 우리의 리스크에 대해 관련해서 보상해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그 해당 보험 상품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실제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 다 가입하고 해당 그 보험에 가입 약관이 오면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이러한 그 투자성 또 저축성 보험은 7년이 지나야 원급이 됩니다. 7년이 지나야 원급이 된다.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험 실패 사례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들으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모르고 들은 거예요. 자, 보면 변액 유니버설 상품, PCA 드림링크 변액 유니버설 뭐 1, 2, 3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들었어요. 예, 뭐 좋아하시더라고. 자, 첫 번째는 뭐 매월 얼마씩 낸다, 뭐 1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내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계약 유지, 자, 계약 유지 비용이 있고요. 해지에 따른 페널티, 페널티 있죠. 위험 보험료. 자, 보시면 위험 보험입니다. 실제로 보험이죠.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했을 때 실제 보험료는 0.4에서 25%입니다. 그러니까 상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 그 어떤 보장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0.4, 25%. 나머지 뭐 99%에서 뭐 75%가 투자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해지에 따른 페널티. 자, 보시면 페널티가 있어요. 1년이 지났을 때는 해지 공제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예, 100만 원. 공제하면 100만 원 떼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년이 지나면 84만 원 떼어간다는 얘기고요. 3년 67만 원. 4년, 5년, 자, 7년이 지나야 해지 공제액이 없어요. 7년이 지나야 그때에도 더 비용은 작아져 있겠지만 그나마 해지
공제 금액이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 지나야 실제 내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뭐 투자를 해서 더 이득이 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7년이 지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중도 인출에 따라서도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뭐 펀드 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를 변경할 때마다 또 2,000원씩 내라는 이런 아주 나쁜 변형 유니버설이죠. 그래서 계약 유지 관리비 매월 그죠? 추가 납입에도 3.5%는 무조건 뛰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자,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내가 해당되는 보험을 들었을 때 연 0%다. 0%의 수익률이다 했으면 쭉 가보면 뭡니까 이거? 해지 환급금이 40년이 지났는데 62%예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1억을 넣었다. 그러면 4천만 원 없어진 거예요. 6천만 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40년 지났는데 이런 뭐 말도 안 돼. 물론 40년까지도 못 가죠. 보통 한 2, 30년에서 거의 다 끝나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2, 30년 됐을 때 뭐 70%뭐 이렇게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70%. 20년이 지났는데 1억을 벌는데 7천만 원 내고 7천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 4%. 요게 아마 가장 타당한 연 수익률일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주식에 넣어놨을 때 상방으로 간다고 판단했을 때 뭐 건드리지 않고 뭐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거에 따르지 않고 연 4%로 봤을 때 우리가 20년이 지나면은 얼마를 받을지 볼까요? 네, 20년이 지났어요. 그냥 주식에 무조건 넣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114%입니다. 1억을 넣으면 1억 1,4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20년 지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수익률이 연 8%다. 8% 됐을 때 20년이 지나면 176% 됩니다. 약 한 1.7배 정도 나왔네요. 1억을 붓게 되면 1억 7,600만 원. 물론 이 금액을 첫 번부터 1억을 넣은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벗기 때문에 그런 그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요 변액 유니버스를 넣었을 때 연 8%를 받아도 20년이 지났을 때 17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보험 상품들은 절대로 이 투자 상품이죠. 투자 상품들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금일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절대 이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고요. 저는 한 5년 있다 뺀 것 같아요. 한 700만 원 벌어서 한 160만 원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저는 했습니다. 자, 그럼 보험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자, 보험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보험은 아래로 한정한다. 이렇게 일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진행하는 상품이고요. 주계약이 실손보험인 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한 10년 전에는 뭐 공제율이 5,000원이었고요. 지금은 다 10,000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감기로 병원 갔을 때 뭐 돈 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죠. 10,000원이 보통 다 의료보험 적용돼서 10,000원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큰 병이라든지 또는 장기로 들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실손보험이 있고요. 정기보험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하는 상품이고요. 그 목적은 주 소득원, 우리 가정이 있으면 주로 가장 많이 이제 돈을 벌어오는 그 사람의 사망시를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정기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주 수입원이 어떤 갑자기 사고로 사망했을 때 정기보험에서 해당 금액 사망시 보험이 크게 해서 그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정기보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그러나 우리 주 수입 소득원이신 분은 정기보험을 들어서 실제 그분이 사망하더라도 가정에 경제적인 어느 정도 많이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운전자보험. 자, 운전자보험은 여러 가지 좀 법규가 많이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운전자의 과실
이제 여러 가지 형사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재 보험도 우리 집에 화재로 우리 위층에 불이 났거나 또는 다른 전파돼서 어떠한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 이런 화재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보험, 예, 요즘 건강보험에서 많은 비용을 대서 암 치료에 많이 비용이 다운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간병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추가적인 비용들 그리고 뭐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보험 그리고 가족 중에 이제 암에 가족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도 잘 알고 들어야지 실제로 이 보험 상품 하는 사람에게 그냥 들어서 한다거나 또는 다이렉트로 하더라도 알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꼭 알고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상해 이게 꼭 필요한데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보험에는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뭐 실손, 치명적 질병, CI, 상해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주택보험,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X를 쳐놨어요. X 쳐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실손보험, 아까 뭐 정기보험에 일부 상해보험 같이 들어있으니까 정기보험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3개 아까 보셨던 거 참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신체 사고라는 게가 있고요. 자동차 상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라든지 그냥 보험 설계사한테 들어주세요 그러면 다 요거 듭니다. 뭐 자기 신체상 자손만 들어요. 자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동차 상해입니다. 자동차 상해. 자, 여기 뭐 자동차 보험 담보는 대인 완투 대물배상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느 다른 사람에게 뭐 다치게 했거나 또는 뭐 물건을 부셨거나 내가 갖다 차로 박았거나 했을 때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다 이제 되고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차량 같은 경우 요즘에 그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예전에 1억만 했던 게 요즘에는 대물 같은 경우 3억, 5억, 뭐 10억까지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들고 있는 거에서 1, 2억 정도 요즘 차량 가격이 많이 높아지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자,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사고 여기도 옵션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자동차 상해인데요. 보겠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과실상계. 어떤 교통사고에서 뭐 7대3, 뭐 6대5, 5대5 따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깎입니다. 내가 실수를 한 만큼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빼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7대3이고 내가 3이고 상대방 7이면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된다면 30만 원 빼고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동차 상해는 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내가 다쳐서 치료받은 거 다 준다는 얘기고요. 보상급수. 급수별 한도 정형 1급에서 14급 뭐 장애 정도가 나오겠죠. 1급은 거의 이제 반신불수나 뭐 누워 있는 거겠죠. 뭐 뇌사나 또는 14급 뭐 여러 가지 장애 등급이 있는데요. 요 등급에 따라서 비용이 나와요. 1급은 얼마, 2급은 14급은 얼마. 그래서 14급이 걸리면 거의 돈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보상을 다 해준다. 보상 범위는 자선은 치료비만 준다는 얘기고요. 자상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동차 상해를 들어야 되고요. 안전벨트. 자손은 안전벨트 안 매면 깝니다. 돈을 까고요. 자동차 상해는 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죠? 자동차 상해로 뭐 다이렉트 직원이건 또는 뭐 온라인을 하더라도 자동차 상해 옵션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 차량 손해, 뭐 내 차 고치는 거하고 무보험 창해 있습니다. 아까 대부분 다 말씀드렸어요.
자손은 과실상계 적용한다. 보상 급수별로 공제한다.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으면 차감한다. 자동차 상해는 내가 과실이 있어도 차감 없이 지급합니다. 다 준다는 얘기고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다 준다. 동승자, 요게 중요합니다. 동승자. 내 옆에 가족이 탔으면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동승자도 보상이 다 된다. 안전벨트 안 해도 다 받을 수 있다. 여기 뭐 예시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여튼 뭐 많이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받아서 조수적인 남편이 부상당했다. 그래서 자기 신체를 하면 80만 원을 받는데 자동차 상해를 하면 8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서 약 7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상해로 들어라. 그죠?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보상 범위가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험이 있는데 실제로 보험을 5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지금 더 줄어들겠죠. 이거 옛날 자료긴 하지만 지금 뭐 2020년 되면 뭐 30% 이하로 되겠네요. 제 생각에 그렇네. 30%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암보험도 많네요. 암보험 엄청 많네. 예. 아무래도 이 암보험이 우리 국민 건강보험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자, 오늘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젊은 구독자분들은 병원에 자주 안 가요. 뭐 20, 30대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험의 필요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보험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서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보험을 찾아서 적절히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서로 검토를 해서 실제 필요한 또 주수입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수입원이 누구냐 그리고 가족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검토를 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 보험료가 나중에 모이면 종잣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잣돈이 돼서 나중에 돈이 불어나게 되면 그 속도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아플 때쯤 돼서 들어도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이나 그때쯤 들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을 드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오늘 국가별 주가 지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